네, 안녕하세요. 고해조TV의 고은수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울산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이고요. 그리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다 생각하고 다른 분들께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전문가 변호사 이렇게 저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네, 학교 폭력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흔히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 저는 앞으로 학폭법이라 하겠습니다. 학폭법 제2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호, 그 다음에 1-2, 1-3에서 정의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정리하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학폭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학폭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마 우선 말씀드릴 게 자체 해결이라는 절차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신고가 되고 신고가 접수되게 되면 학교 자체 안에서 해결이 가능한지 그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제 학폭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각호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고요. 흔히 이제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피해자가 학폭의 절차를 넘기기 원하는 경우거나 또는 이제 서로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이 사건의 중대한 면을 봤을 때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 방송에서는 학폭위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폭위로 절차 넘어오게 되면 이제 교육청 관할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학폭위를 개최한다는 통지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 통지문을 보내게 되면은 이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각각 진술을 그동안 준비하거나 또는 쌍방 이제 화해하는 절차를 한번 화해하는 절차를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화해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회 날짜가 잡혀서 개최가 되고요. 그날 오시게 되면 피해자가 보통 진술을 먼저 하고 가해자가 진술을 하고 그리고 관련 참고인이 진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각각의 진술된 내용 그리고 참고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 사실관계가 확정된 내용으로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이제 서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해당하게 된다면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가해 학생에는 선도하는 조치를 각각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한 조치를 이제 학교장에게 조치를 해달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을 한번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물론 이제 원래는 저희가 이 방송을 하면서 Q&A 시간을 가질까 말까 이걸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우선 오늘 첫날에는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을 우선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학교폭력이 무엇인지를 흔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인가 아닌가가 논의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결국은 이 개념대로 하게 된다면 피해 학생이 있고 피해 학생이 정신적으로 고통 겪거나 육체적인 고통 겪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게 바로 학교폭력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은 저희가 형법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이제 폭력하고 이 개념보다는 다르거나 훨씬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잘못 알고 학교 폭력이 아니다 주장하는 것과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이 있고 피해 학생이 신체 정신상의 피해를 주장하면은 그것이 학교 폭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흔히 이제 더글로리 이야기를 조금 많이 꺼내시긴 한데, 더글로리를 보시게 되면은 학교 폭력이죠.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들 간의 신체, 정신적인 피해, 재산상의 피해를 모두 발생시키죠. 학교 폭력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실대로 얘기하자면 그 정도 사안이 되면은 학교 폭력 대체 심의위원회에 오기 전에 아마 경찰에 수갑을 차고 끌려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저희가 위원회에서 열리는 대다수의 사안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 생활 또는 학교 생활이란 건 학교 안일 수도 있고 밖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서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까지, 방금까지 그 학교 폭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절차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말씀을 드릴 거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을 덧붙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예조 TV의 고원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